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4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 출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에 강자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같은 성향의 선수들과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토요 경주가 쉽게 가야 될 경주에서 이변으로 이어졌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자들의 발목을 잡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선수들이 의외로 많았었다는 점에서 금일 광명 우스컵 경주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6경주 강동규, 7경주 김시후, 8경주는 유다운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양진우가 김철민, 김범주가 획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다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컵 9경주가 금일 우스컵 경주 중 가장 까다로운 편성, 금일 광명 경주 중 가장 좀 까다로운 편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윤재가 손재화하고 이렇게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정용교 다리 상태가 여유가 있어요. 장찬재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윤재 긴걸 나서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9경주는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는 박준성이 우성식 달고 쏘면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번, 4번, 6번 안효은하고 이진국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도 장담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1경주는 앞선 경주는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었었는데 11경주는 파업 성향의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임영현의 입맛에 맞는 선수와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하고 김승현이 좀 더 나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문영윤, 이로키, 유다운, 김홍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영윤, 이로키, 유다운, 후보 선수인 김홍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정영교, 김승현, 이형민, 이진국, 황정현, 강형무, 박승호 선수가 긴 대회를 이뤄나가면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영교가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김승현은 느려진 시속에서 저치기로 대회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형민은 마크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홍일, 박준성, 정민석, 최근영, 전장윤, 김영석, 김시우, 김범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홍일이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하고 시속을 잡았습니다. 박준성은 탄력을 활용해 내서 저치기로 대회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영윤, 안효은, 공민규, 이만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발에서 올라온 문영윤이 나름대로 양원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기대를 모았던 안효은은 나게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동규, 최원재, 박훈재, 장찬재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강동규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미권에 있었던 장찬재는 저치기 시도 외선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키, 임경수, 김명래, 김광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반바퀴 지점에서 저측이 나섰던 김광근이 끝내 1호키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외선으로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1호키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후보 선수인 윤진규가 경주 인터벌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김철민, 최병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윤진규가 끝까지 주도해 나가면서 선두 지켜냈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맞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다운, 임대승, 박상훈, 박훈재, 전락권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유다운이 반바퀴 돌아 나오면서 시속을 줄였었고, 임대승은 느려진 시속에서 저치기로 대회를 넘어서면서 살짝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동반 입상했는데, 금일도 두 선수가 함께 8경주에 동반 출전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윤재, 양진우, 우성식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윤재가 고른 시속으로 끝까지 종속 유지해 나갔고,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영윤, 이로키, 유다운, 김홍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도 여유가 있었고 금일도 강동규 여유 있는 편성의 경주 만났습니다. 파업 선수인 주현우, 김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대적으로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최근영을 중심으로 김명래, 최병길, 임경수인데 화끈하게 경주를 주도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강동규가 때리면 쫓아가기 급급한 선수들이 짜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동규 수월하게 경주 풀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윤욱과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명현이 챙겨 나간다면 주윤욱 완벽하게 챙겨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깔끔했었죠. 이진욱이 힘을 쓰고 이명현이 직선 세게 넘어가면서 주윤욱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주윤욱의 몸 상태가 괜찮아요. 전법적인 궁합도 상당히 좋은 두 선수입니다. 강동규가 주윤욱 달고 쏘면 6번과 2번 동반 입상,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파업 라인 깔끔하게 마무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영이 과연 가만히 지켜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타종전으로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터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강동규가 주연력을 챙겨 나가지 못한다면 뒷자리는 아무래도 최근영이 빼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종전으로 승부 봐야죠. 승부 보면 쫓아는 갑니다. 6번,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가 그냥 챙겨 나갈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주연력 확실하게 챙겨주는 6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6번, 7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수리대로 간다면 3번, 2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주부담을 안고 있는 김호준도 강동규가 주연력을 달고 쐈을 때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김호준도 3차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3복승 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2번 챙겨주게 된다면 파워라인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강동규가 자력 능력까지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는 있어요. 최병길이 지금 고전하다 보니까 강급 위기까지 있습니다. 최병길이 한번 힘을 써주고 최근영이 불구합니다. 임경수하고 김명래가 꾸미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병길의 선행감만 좋다면 최근영이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최병길도 한 번쯤 승부수를 뛰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무너졌다가는 선발급 강급도 다음 분기 때는 선발급에서 최병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승부수 띄운다면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20%에서 한 10% 정도는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3번이죠. 7번이 가면 1번이 쫓아갈 가능성 청평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7-3하고 7-2는 소액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 때리면 주연욱 깔끔하다는 점, 최근영이 차선인데 6번, 2번, 7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6번, 2번, 4번도 3복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시우가 정민석, 김광근 활약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명은 비파업인데 나머지 4명은 파업이죠. 황정현 중심으로 조동우, 김지식, 박훈재가 연합은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근도 선행 가능하고 정민석도 선행 가능합니다. 김시우가 이들을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황정현이 김시우 상대 넘어서기 어렵죠. 김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 때문에 김시우 입장에서는 정민석, 김광근 철저하게 활약해 나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자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놓다본다면 정민석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민석 시원스럽게 경주를 이끌어 나갔어요. 막판 종속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정민석입니다. 김시우는 아무래도 정민석을 더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전일은 김광근이 마크로 갔습니다만 금일은 앞선에서 좀 때려주면 2번이 6번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입니다. 김시우가 정민석, 김광근, 비파업 27기 힘을 쓸 수 있는 두 선수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민석이냐 김광근이냐 둘 중에 한 명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민석 쪽에 2번과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뭐 김시우가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저치기까지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축으로 나서는 경주에서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오죠. 그 점 때문에 5번이 좀 긁어주고, 황정현이 막혀 나가고 박훈재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에 의한 협공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 아래에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정현이 김지식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거나 황정현의 뒷자리를 박훈재가 마카에 나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입니다. 어차피 뭐 김시우 노려봐야 배당이 적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파업 선수들 노리는 수밖에 없어요. 3호나 37은 충분히 김지식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황정현도 저측에 한 방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호나 37은 노림수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우 인정이 먼저 갔습니다. 정민석, 김광근 쪽 양분에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복수에서는 아무래도 2번 중심으로 27기 동기생의 협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동반 입상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민석하고 김광근이 선행도 솔직히 좀 어중간하고 마크도 어중간해요. 그 점 때문에 털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삼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삼복승을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시우 넣고 후착착인데 27기와 협공 가능성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경주입니다. 유다운이 전일에 이어서 임대승을 다시 만났습니다. 공민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2번, 5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법 라인이 이들을 덮고 시작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가 전일 3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바닥으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의 뭐 샌드위치로 또 경주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경규에게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진우, 금일만큼 뭔가 좀 승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전일은 임대승 편안하게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훈이 후미권에서 안효은, 황정현 견제 나가다 보니까 황정현이 또 몸싸움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취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효은은 직선에서 차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임대승과 유대훈이 동반 입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승이 때려야죠. 유대훈이 전일처럼 경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대승은 선행력 발에 나간다면 11초 대 후반 시속밖에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유다운이 임대승을 다시금 하락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진우가 외선에서 반격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4번하고 1번 유다운이 금일만큼은 전일 부진 만에 나가기 위해서 총력 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진우도 자력 승부 가능한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시금 임대승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게 된다면 5번에 돈만 받는다면 전주 완승으로 이틀 연속 동반 입장도 가능한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승부수 띄울 양진우인 것 같아요. 4번과 1번 쪽에 4번과 1번 쪽 우선 하시되 4번과 1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4번하고 2번 차선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2번이 때리고 4번이 멀가고 5번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도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양진우가 가고 김철민, 저는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먼저 덮고 시작하기만 한다면, 임대승만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유대원만 예선에서 가두게 된다면 양진우가 우승차에 나가면서 결승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양진우가 가면 김철민이 전일처럼 마크 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번이 김범준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비파업 라인이죠. 13하고 17입니다. 13하고 17은 13하고 17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과 17까지는 함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유다운의 직선 취입발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임대승과 양진우 중에서는 양진우의 선정 가능성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공민규도
후미권에서 3차권 진입 가능하죠. 뭐 공민규도 최근 자신감 얻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 점 때문에 공민규도 마크 되면 파업 라인 쪽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고 1번, 3번 묶어서도 좀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유다운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임대성 활용이 나간다면 양진우 견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일 편성 중 가장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우스컵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광명 경주 15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경주가 광명 우스컵 9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득점은 정현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규의 연대가 최원재하고 장찬재하고 박성호인데 정현규가 마크 취평이죠. 자력은 안 됩니다. 저치기는 가능해요. 직선 추입은 가능한데 앞선에서 땡겨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땡겨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장찬재도 그렇고 최원재도 그렇고 박성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정윤재 입장에서는 손재호, 이로키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3명 모두 자력형 선수들이기 때문에 손재호가 초조 부담 안고 있죠. 정윤재가 자리 잡고 이로키가 자리 잡거나 이로키, 정윤재, 손재호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영교가 전일처럼 끊어먹기 나서야 되는데 끊어먹기 나서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점 때문에 전 정윤재하고 손재호 동반 입장을 한번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손재호가 타점 잡고 힘을 썼습니다. 나름 시속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처럼 정윤재가 손재호만 차분하게 말아게 나가게 된다면 정경구가 정윤재를 덮고 시작하긴 쉽지만 않죠. 전일도 11초 때 초중반 언저리 시속이 나왔었던 손재호입니다. 힘을 쓰고 정윤재가 선행이 아닌 마크로 가게 된다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정윤재가 힘을 쓰게 된다면 고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마크로 가게 되면 마크에서 취입 가게 된다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직전 회차는 강진원의 우승을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동반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윤재 머리가 아니라 강진원 머리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경륜왕만 단독 적중에 성공했었는데 금일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결승 가죠. 3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4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고 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은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영교가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하고 2번, 3번인데 전 2번, 4번 쪽을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하고 2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2번이 세게 넘어고 끊어먹기 정경규가 성공합니다. 장찬재가 막혀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손재우를 정경규가 몰고 와서 출패 나가는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도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팝과 비팝으로 좀 양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손재우하고 1호키로 활에 나갈 수 있는 정윤재 선행 아닌 마크로 가면 결승할 수 있어요. 취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일처럼 경주 풀어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영교 넘어서면 장찬재가 쫓아갑니다. 정영교가 4번 손재우 할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3번과 4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은 묶어야 될 것 같고 3번하고 7번은 묶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파업, 비파업, 2번, 4번, 파업, 3번, 7번 묶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영교보다는 정영교도 전혀 여유 있긴 했습니다만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정윤재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도 팝과 비팝의 맞대결이긴 합니다만은 박준성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전일에서 다시 만난 우성식 챙겨주고 전장윤도 우성식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팝 라인 완성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인의 초조 부담을 안고 있고 안윤하고 이진국이 자리 잡고 경주를 진행하게 된다면 박준성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의 경주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까지는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준성이 특성급 물먹었었던 선수입니다. 자력 능력까지 갖춘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우성식을 다시금 챙겨준다면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결같이 박준성이 우성식을 뒤에다 두고 힘을 썼었기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쪽에 3번, 1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안효원, 윗다운을 중심으로 안효원을 쪽으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미권에서는 황정현이 달렸습니다만 결국 안효원이 황정현까지 넘어서면서 후미 공략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준성의 뒷자리를 우성식으로부터 안효원이 빼앗는다면 3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3번과 1번 파업 라인, 비파업 라인입니다. 동반 입상 경험도 전법적 궁합도 상당히 좋은 두 선수예요. 3번, 1번 쪽을 경자 중심으로 3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3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박준성이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고 자력 능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인이 선발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우수 출전하고 있는데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긁어버리고 안효원, 이진국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패서 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입니다. 문영인이 받아서 쫓아가면 인천팀 선수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2루가고 2사입니다. 2루가고 2사는 좀 공격적인 승부, 박준성만 빠져준다면 그냥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루가고 2사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유리한 상황이다. 3번하고 2번은 차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3번, 1번, 2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장윤도 막혀 나가면다면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파업 라인이에요. 2번하고 6번은 묶어서도 충분히 삼복승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성의 완승이죠. 2번하고 6번 파업 라인 협공도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죠. 연이틀, 금일, 금조 이번에 참 이명현 운영본부의 배려를 상당히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쉽게 풀어나갔고 금일도 같은 성향의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고 또 때려줄 수 있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경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머리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박상훈의 선행을 적극 활용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 전일도 이진국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갔었던 이명현입니다. 전일도 광명우스컵 6경주 강동규하고 박상훈의 동반 입상이 주력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박상훈이 힘을 썼어요. 강동규가 짧게 가져갔었죠. 희속이 괜찮았습니다. 이명현도 5번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넘어서게 된다면 5번이라든지 컨디션 좋았었던 7번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영민이 내선 파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종속에서는 따돌려서 아쉬움이 남겼었죠. 한 5% 부족했어요. 이승현은 직전 회차 2료경주 때 머리까지 쳤습니다. 이승현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1번, 6번입니다. 전략권이에요. 희속감만 좋다면 짧게 가져갈 가능성, 넘어서면 5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1번, 6번, 5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6번, 5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이래저래 이영민이 전일 좀 운이 많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운도 실력이 뒷받침돼야지 경주를 읽는 시야가 좋아야지만 운도 따르는 법이에요. 그 점 때문에 7번, 5번 5번의 뒷자리 7번이 막혀 나가거나 7번이 다시금 끌어내가지고 김승현 변적이 태운다면 6번하고 7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 충분히 이형민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 6번, 5번이 삼복승에서는 중심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현의 기세가 월등하죠.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번, 6번, 7번 안에서 6번과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유랑 재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